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3월 17일 새벽 4시 45분입니다. 항상 보실 때 방송했던 시간 체크 잘 하시고 대응하시는데 실수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변동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은 뉴스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거래소에 비트코인 보유하면 내년부터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잔액 5억 넘는 국내 거주자 내국법인 대상이라고 하네요. 네.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이제 제재를 하고 있죠. 제재라는 것은 어쨌든 자산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 뭐 거래세가 20%였나요? 소득에서 20%를 세금으로 낸다라고 얘기를 되어 있는데 금 같은 경우는 사고 팔고 할 때 거래세로 5%를 내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뭐 어느 정도는 가치를 인정받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시기가 왔죠. 하지만 지금 가치가 현재 비트코인 가치보다는 좀 더 다소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가치,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를 우리가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치를 이제 상실하지 않는, 과거에 뭐 없어져 버리거나 100만 이렇게 내려가는 가능성은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시간이 일단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찌되었건 이런 제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시장이 버블 상태에 끼어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떡락할 거다, 뭐 지금 당장 빠질 거라고 보냐, 이런 부분 질문에 대해서는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누기도 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신중하게 조금은 이제 소극적으로, 우리 적극적으로 매수를 이야기했던 시기가 사실 작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흔들리는 시장에 이제 대비를 하시면서 어쩌면 이 구간에서 일부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실 거고, 일본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상당히 또 수익을 많이 가져간 그런 시장이 되실 수도 있겠죠. 그쵸? 네. 참고하시고, 카카오, 이베이 코리아 예비 입찰 불참, 그죠? 뭐 디카르고스 급락이 뻔한 거죠, 그죠? 네, 이거는 뻔한 거예요. 이거 물렸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칠리즈도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 보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최근 영상이었나요? 아직 먹을 건 많다라고 하면서 칠리즈 같은 거 말고 다른 거 하세요라고 하면서 제가 대표적으로 그때 당시에 캐리 프로토콜을 좀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여러분들 좀 제 방송 좋아하시는 분 사실 많지 않잖아. 그래도 눈에 띄는 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리고 뭐 설실제 매수가 당시에 말씀드렸던 가격 대비 2배 가까운 포인트까지 찍으면서 지금도 한 7, 80% 수익 구간이에요. 그런 포인트를 좀 찍어 드리고 여러분들 수익 좀 가져가실 수 있게 좀 도와드렸습니다. 뭐 지금 사실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제가 이걸 잘했다라고 말하긴 그렇고, 그게 좀 나아 보였다, 그죠? 그리고 그런 칠리즈보다는 칠리즈를 갖다가 사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게 핵심이었었어요. 근데 좀 있으면 칠리즈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서 서긴 할 텐데, 우리가 그런 비싸졌을 때, 많이 비싸졌을 때 뭔가를 자꾸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집값도 마찬가지고 금은, 왜냐면 가치가 있어 보이고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 근데 그럴 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정한 가격을 안정화를 찾고, 뭐 저점이라고 말하진 않을게, 안정화를 찾고 잘 다져져서 상승하려고 할 때 우리가 매수를 노려야 한다는 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양적 완화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양적 완화 아직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도에 대한 악재도 터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조금씩 비트코인, 이 코인 시장을 좀 더 억제를 하려고 하는 시장들의 모습이 좀 강합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한 번에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그런 장사 연출될 것이고, 저는 이제 지금 현재 3월, 4월 정도의 고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크게 시황 변화는 없고요. 그것에 대한 조건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교정세가 연출되고 나서 이제 올 연말 정도 해가지고 피날레를 찍고 뭐 조정세로 접어들 가능성, 그리고 2023년에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3년 4년 사이에 이제 충분히 다시 한번 매직기를 거치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번 짤이 이제 올라왔던 흐름들이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흐름과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사실 5천만 원 정도를 말했는데 지금 6천만 원대에서 주식을 받고 있다는 건 뭐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시 당시에 뭐 1,000만 원도 채 안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디카르고 같은 경우에 자, 사요나라죠, 그죠? 잘 가세요 하는 거예요. 잘 가세요. 그죠? 앞으로 추세가 깨어지면 이게 왜 이렇게 빠지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추세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 전형적으로 요 포인트 거래량과 요 포인트 거래량이 다소 줄어들면서 거래가 터진 다음 고점은 위험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추세가 하나 이탈되면서 이렇게 무너져버린 형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거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반등을 한번 살짝 하고 죽더라 이런 식으로 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한 월 말 정도, 한 3월 20일 정도 해가지고 3월 20일 정도에서 반등을 살짝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우리 감히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뛰어들어서 지금 사서 존버할 그런 흐름은 안 됩니다. 존버를 하려면 충분히 조정이 되고 나서 이렇게 출발할 때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여기를 잡아서 존버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이런 모습들이 다 나오고 나서 이때 사서 소저를 짧게 주고 매수해서 존버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횡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면 얘가 또 한 번의 매집으로서 가겠죠. 그때 뭐 카카오 들어와서 다시 모재를 터뜨리면서 가든지, 그거는 뭐 그때 가서 보면 되겠죠. 제가 인불도 좀 추천했었나 기억이 안 납니다. 그저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칠리즈라는 종목을 얘기를 하면서 얘가 올라가기 전의 모습을 찾아라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칠리즈 제가 그때 실시간 생방송에서 실시간 스캘핑 단타까지 알려드리면서 탈출하실 수 있게끔 제가 가이드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래도 물린 분들은 이제 뭐 알아서 하십시오. 뭐 지금은 할 말이 없습니다. NFT 종목들이 좋나? 뭐 아직 한 방에 막 무너질 흐름은 아니네요, 그죠? 아직까지 무너질 흐름은 아닌데, 그래도 별로 안 사고 싶은 모양이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른 종목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클레이튼이라는 말이 많아서, 클레이튼 제가 코인원으로 가야 되죠. 클레이튼은 제가 예전에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2,000원대 말씀을 드리고 1,400원 정도에서 매수할 자리가 나올 것 같다, 당장 빠질 흐름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켓 차트, 그쵸. 클레이튼이 여기서 제가 당시에 요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흐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여기서 지금은 아니고 지금 바로 죽진 않겠네요 라고 말씀해서 여기서 한 매수 한번 사보세요 라고 반등 나오고 나서 이제 제가 이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운 좋으면 3,000원 정도라 했는데 4,000원 정도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왔는데 아직까지도 당장 죽으려고 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은 라스트 피날레가 될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버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구간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클레이튼도 이제는 별로 미련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요. 나중에 다시 오든 사든 여기 와서 사든, 저는 아마 여기까지 나중에 시간이 빠져주지 않을까라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클레이튼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이 정도 와도 얘는 클레이튼은 망가지는 차트가 아니에요. 과거에 뭐 이런 가격대를 한창 오르게 했던 종목에 1,000원대, 2,000원대 유지해준다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단지 지금 이제 카카오 힘을 입으로 많이 올라갔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부 청산한 흔적이 보이고, 여기도 지금 고점인 상태에 살짝 뛰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바로 여기서 무너뜨릴 건가라는 물음표고요. 저는 살짝 들었다가 이렇게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추세선이 하나 작도를 하시고, 안 보이는데, 그래서 한 22평 정도 될 것 같은데, 22평이 무너지면 그때는 20평? 12평이 무너지면 그때는 이제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클레이튼은 지금 살 포인트는 아니라는 말씀 과감하게 좀 드릴게요. 자,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비트코인으로 넘어가서 우리 생방송 때, 최근 생방송 때 했던 이야기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 며칠 전에 그때 제가 되게 짜증을 내는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안 보시길 바래서 제가 내리려고 했는데, 그냥 좀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좀 악플을 감수하고 좀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거 남겨놓으면 제가 악플을 되게 많이 먹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난리 친 거나,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살 자리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지금 현재 반등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구간에서 어떤 종목들은 뭐 폭락이 나오고 있고, 제가 칠리스 건드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몇몇 종목들은 지금 뭐 아직도 충분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메타디움도 이제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얘네들 지금 다 건드리면 안 돼요. 지금은 죄송하지만 얘도 건드리면 안 되고요. 디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다 건드리면 안 돼요. 어떤 뭐 국자가 나올 수 있어요. 에이다가 900원대가 올 줄 아는 1100원대 반등을 해버렸네요. 뭐 900원대 아직까지는 뭐 어쨌든 에이다, 일단 퓨엘, 코인 전반적으로 조금 남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 이런 거 쳐다보지를 마세요. 애초에 우리는 이럴 때 사야 된다고 맨날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눌림목이 나왔을 때 그때 사셔야 됩니다. 캐리 프로토콜 얼마나 좋습니까? 캐리 프로토콜도 이제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조금 더 아직까지 한 방에 죽을 흐름은 아닌데요. 캐리 프로토콜 이제는 별 관심 없습니다. 제가 이때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캐리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9원대, 10원대 정도 했으면 현재 2배 이상이네요. 2배 이상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만 골라 먹어도 여러분들 돈 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리해서 막 이것저것 잡을 필요가 없어요. 헤드라이시 그래프 거점 현태 내고 있죠. 그쵸? 아직까지 완전히 죽을 만한 흐름은 아닙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흐름은 아직은 아닌데요. 5,900만 원을 만약에 하회하는 흐름이 등장을 한다면, 요 이제 뭐 수일 안에 5,900만 원 하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한쌤은 시황을 좀 바꿀 겁니다. 이제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버릴 느낌으로 시장을 바꿔버릴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가능성보다는 아직까지는 뭐 하회한다 하더라도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다가 반등 한번 더 주고 죽는 가능성을 아직은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 좀 버티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7,000만원, 7,300만원에서 7,500 사이 정도를 목표가로 보고 있긴 한데, 이거를 먹으러 들어가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소극적으로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잘 매수가 되셨습니다. 제가 이제 7,400에서 300 사이 했다. 예전에 7,100 이렇게 이게 또 왔다 갔다 하면 하여튼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씀 못드린 이 구간이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이 정도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주 이상적으로 또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뭐 하셔야 됩니까? 익절로스 하셔야 됩니다. 부분 익절을 하시고요. 여기에 손절을 걸어 두십시오. 손절 걸어두는 법 아시죠? 예약매도, 업비트 예약매도는 여러분들 그 정도는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걸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포인트도 사실 일부 알트들이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알트코인들도 괜찮은 모습을 등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쵸? 뭐 아까 전에 그 누구냐? 그런 애들 이미 가버렸잖아. 그럼 지금은 뛰어들 포인트를 놓치신 거예요. 앞으로 물고기가 조금씩 더 줄어들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제는 고기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자면, 좀 소외되었던 종목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외되셨던 종목, 센티널도 많이 갔네. 센티널도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죠? 소외되었던 종목들 중에서 사실 뭐 좀 바닥을 기고 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조금 유심 있게 보시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더 재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인데, 잘 모르시면 조금 그냥 여유롭게 기다리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맹목적인 희망 회로에 빠져들어서 막 너도 나도 막 가자 하는 그런 흐름은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지킬 건 지키면서 가셔야 되고요. 그 저점과 고점의 이 웨이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치예요. 여기서 팔면 주가 떨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서 이쯤 여기서 아니면 이쯤에 사서 이쯤에서 팔면, 이렇게 밑점에서 팔면 이게 가장 좋은 이상적인 투자 방법이에요. 저는 조금 일찍 계좌 관리를 하면서 여기서 물량을 줄이는 편입니다. 이 위로는 많이 안 먹습니다. 거의 1-20%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빗썸이 계좌를 들어가 봤어요. 업비트는 이제 단타를 치고 놀고 하는 계좌고, 빗썸은 그냥 아주 예전에 그냥 대충 그냥 몇 개, 뭐 얼마 되진 않습니다만 소액 물량이었는데,
한 780%, 800% 정도의 수익이 나 있더라고. 아마 그 메인이 이더리움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이더리움 그냥 사놨던 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적은 돈이지만 그럼 그래도 그걸로 할 수 있겠죠. 700%, 800%. 제가 열심히 계좌를 가고 반타를 치고 해도 사실 그 존버 시드만큼은 못 먹었더라고요. 승률 자체가. 이들이 얼마에 샀지? 20만 원대 사놨나? 그랬던 것 같아. 20만 원, 27, 8만 원대 정도. 그래요. 하지만 시장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희망과는 다르게 시장은 분명히 하락장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스토캐스틱이라던가 이동평균선이라던가 이런 추세들이 이탈 타이밍을 잡아서 지금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 정도는 할 수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비트코인이 5,900만 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그 당장에 막 이걸 밑으로 빠지게 되면 무너지기보다는 아마 여기가 여기 오게 되면 이 밑으로 빠지게 되면 이제 해외 차트도 봐야 되겠지만 일단 알람을 걸어두고 반등에는 청산을 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좀 버티다가 이런 식으로 100 정도를 살리면서 이렇게 갈 수는 있겠죠. 이렇게 가다 죽을 수도 있고, 여기 이건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마지막 파동은 끝까지 어떻게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절단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은 무너지는 흐름은 아니고 반등은 다 나왔으니까 계좌 관리 하시고, 적어도 이 지점 그리고 5,900만 원 알람대를 좀 설정을 해 놓으시고, 만약에 제가 자거나 이런 구간에서 울리게 되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을 마련해 놓자. 제가 이제 3월 말이라고 했지만 4월 달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월봉 주기다 보니까 1개월 정도의 오차, 내일이라고 했을 때 모레 터지는 거랑 같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좀 찝찝합니다. 그리고 팔고 나서 다시 사면 돼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팔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30% 남겨놓고 했고 여기서 다 사면 돼. 그게 이득이에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겁니까? 안정적이고. 그렇죠? 하여튼 상부의 말씀을 좀 드렸고, 그렇게 될 가능성은 일단은 그렇게 높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대비는 해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알트들은 또 먹을 게 좀 있지만 이제 초보분들이나 막무가내로 뛰어드시는 분들은 이제는 좀 손실관이 만들어줄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형태다 라는 말씀까지 좀 드릴게요. 그쵸? 이제 내물 철도로 해서 우리 이제 디카르고나 이런 칠레지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이런 강력한 상승이 나오면 분명히 그에 대응되는 조정파가 나옵니다. 언젠가는요. 그쵸? 언젠가는 나옵니다.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죠. 언젠가는 이 파동의 절반은 되돌리는 파동이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계산식이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이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상승에서는 얼마까지 갔을 때 50% 수정판이 이쯤 될 테니까 지금은 내가 매수를 하지 않아도 돼. 좀 마주보다는 물량을 좀 줄이거나 적은 비중을 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칠리지 않으니까 500원 초반 정도 오시면 단타 한번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대응이 가능하신 분만 하시는 거예요. 반등을 노리고 가는 거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제가 이걸 좀 잡아봤거든요. 퀀텀을 조금 잡아봤는데 오랜만에 퀀텀을 제가 승률이 좀 안 좋습니다. 제가 요 자리를 잡았던 걸 보여드렸어요. 완전 여기 방금. 여기 때 잡으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이때 잡기 힘들까? 제가 걸어놓고 구경하겠는데 여기서 제가 픽을 내드렸는데 일단 지금 목표치에 와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모릅니다. 요걸 선절가 걸어둘 거예요. 그럼 불과 하루 만에 5% 10%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퀀텀을 과거 춘천이 좀 그런데 퀀텀 워낙 펀더멘탈 쓰레기라서 여러분들 같이 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얘기를 해봤고, 퀀텀 스토키스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어쨌든 작은 흐름에서 노려봤고,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매매를 하시면 손해가 안 나요.
지금은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이런 얘기 하고 있죠. 아무쪼록 항상 수익 나시고, 그리고 나중에 시장이 안 좋아지더라도요, 우리가 주식 시장에 가면 인버스라는 상품도 존재를 하고, 코인은 좀 위험하지만 우리가 그 바이빗에 가면 숏을 때를 하락할 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출을 하시고 나중에 뭐 만약 1억 억대를 버셨으면 한 돈 1,000만 원 넣어서 거기서 또 한 달에 한번 또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벌어보는 1배 숏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럼 노려보시고, 그냥 하락장에는 그래 많이 벌었으니까 하면서 그냥 심심한 땅콩을 놀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시고, 지금 막 늦게 시작했다고 고점인데 지금이라도 막 끝물에도 먹어야 돼 이렇게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앞으로는 정체되는 흐름, 이렇게 막 흔들리고 정체되는 흐름이 아마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아주 큰 흐름에서 자꾸 뭐 많이 길어지는데 구간이 여기서는 이제 좀 정체되는 흐름이 이렇게 막 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 구간이 오게 되면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건 그때 가서 보도록 합시다.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